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 조선 시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볼게요. 오늘 참고할 책은 바로 이 책이랍니다. 오늘 1장은 보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1388년) 새로 중국을 지배하게 된 명나라는 고려에 청룡위를 설치하겠다는 통글을 해왔어요. 설령 이북 지역은 원나라 땅이었으니 명의 직속 영토를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고려의 우왕은 이에 반발하여 최영과 이성계 장군을 보냈어요. 이성계 장군은 맨 처음에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의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위화도에 이르러 마침내 이성계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로 돌아온 이성계는 정벌군을 몰아서 바로 우왕과 반대파인 최영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는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양왕을 즉위시켰어요.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왕이 되려는데 이성계에게는 골칫거리들이 있어요. 정몽주 같은 사람을 했죠. 정몽주의 학식은 깊고 게다가 다른 사람 얘기도 많아서 이성계 편은 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성계는. 그래서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은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때 이방원은 자신이 시 한 수를 내보겠다 했어요. 시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어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정몽주는 답을 했어요. 이 몸은 죽고 죽어 7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의 뜻은 신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듣고 이방원은 우리를 안 따르겠다는 거구나 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선지교라는 다리를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방원의 부하에 의해 죽었어요. 운명하셨지요. 근데 선지교의 지금 이름은 선주교랍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살해되자 얼마 후 1392년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옥새를 주었어요. 옥새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도장이지요. 그래서 이성계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이성계는 특히 직후에는 이름을 그대로 고르라 부르고 있었는데
이듬해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으니 이것이 조선의 시작이에요. 한양은 서울의 옛 이름이에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지요. 조선시대에도 고려 때 했던 것처럼 과거를 봤지요. 과거는 양반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 공부를 하고 궁궐에 가서 시험을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은 궁궐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따지자면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이 과거고, 일단 하면은 회사 직원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통과하면은 직원이 되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되게 자기들끼리만 살았고 결혼도 양반끼리 했다고 해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고 군역의 임무를 졌으며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주인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초등학교는 서당이라 불렸어요. 서당은 훈장님이 가르치는 곳인데, 서당은 대부분 7살에서 8살의 아이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훈장은 마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큰 공을 세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둘째 부인이 낳은 방석을 세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내인 한씨가 낳은 왕자들은 너무 화나셨어요. 특히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방원의 불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방원은 박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들의 난을 일으키게 합니다. 왕자들의 난은 왕자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1398년 8월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 그리고 남은 등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인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살해했어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근데 이랬다고 이방원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사에 성공한 이방원의 신복들은 곧바로 그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는데 방원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형인 방가를 세자에 올렸는데 그가 바로 정조입니다. 조선 2대 왕이죠. 정조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방원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에 허수아비 왕이었죠. 또다시 다음 왕위를 놓고 형제 사이인 방원과 방가는 미묘한 갈등에 휩싸였어요.
근데 박포가 이방원에게 화가 났어요. 왜냐면 공시책정 때 나쁘게 대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방간을 이용하여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싸움에서는 또 이방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위가 확고된 이방원은 같은 해 11월, 그러니까 1401월 11월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조선의 3대 왕인 태조가 되었답니다. 태종이 되었답니다. 이 태종은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어요. 태조는 세종대왕님의 아버지랍니다. 예전에는 도평의사사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태종이 임금이 되면서 의정부를 바뀌었다고 해요. 이 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회의 기관입니다. 정승이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서 그 내용을 임금께 보고하면은 임금이 이를 결제한 뒤 다시 해당 광부에 전달해요. 육조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관청을 말해요. 이념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회의 기관이라면 육조는 직접 나라를 실행하는 실무기관이지요. 의조는 문간의 인사관리를 맡아 했어요. 호조는 재정, 조세, 공물, 호적 등을 맡았어요. 예조는 외교, 의례, 학교, 과거 등의 업무, 방조는 군사, 군적 등의 일을 맡아 하고, 형조는 재판, 노비 관계 사무, 공조는 도로, 교랑 등의 일을 맡았다고 해요. 그 밖에 왕의 명령을 직접 받는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고 또 3사라 불리는 홍문관, 사현부, 사관원이 있지. 3사는 이정부나 육조 같은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에요.権力이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의정부와 육조의 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인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은 총 5문제일 텐데 그 답을 종이에 써서 맞는지 체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 재밌게 보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도 봐주세요. 빠이.